안녕하세요. 와, 이 신선한 생선회, 사시미. 정말 입에서 살살 녹죠? 다들 좋아하시죠? 그런데요, 우리가 그냥 맛있게만 먹던 이 사시미에 엄청나게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우리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자, 지금부터 사시미의 그 놀라운 여정, 저랑 같이 한번 떠나보시죠. 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사시미 하면 딱 하고 떠오르는 나라 어디인가요? 아마 거의 모든 분들이 같은 나라를 생각하실걸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일본이죠. 사시미 하면 일본, 일본 하면 사시미. 거의 공식이잖아요. 일본을 대표하는 정말 하나의 문화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이 사시미의 원조가 일본이 아니라고 한다면요? 심지어 그 시작이 중국이었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와, 갑자기 얘기가 확 달라지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 사시미에 숨겨진 중국 이야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중국에서 시작된 식문화가 바다 건너 일본으로 가서 이런 예술의 경지에까지 오르게 됐는지 그 기나긴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자고요. 이게 정말 놀라운 게요. 날생선을 먹는 문화의 기록이 중국에서 무려 3000년 전 서주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그러다가 춘추전국 시대에는 화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엄청나게 유행했는데 세상에 우리가 아는 그 공자님도 이 화이를 정말 좋아했다고 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오랫동안 사랑받던 이 문화가 명나라, 청나라 시대를 지나면서 중국에서는 서서히 사라져 버린 겁니다. 아니, 그럼 이상하잖아요. 시작은 중국이었는데 왜 우리는 당연하게 사시미를 일본 음식이라고 생각하게 된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해답의 열쇠는 바로 사시미라는 이름 그 자체에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기술에 있죠. 자, 사시미를 한자로 보면 사시는 찌른다는 뜻이고 미는 몸, 그러니까 생선 살을 의미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냥 날생선을 툭 잘라 먹는 게 아니라 이 생선이 무슨 생선인지 딱 알려주려고 꼬리 지느러미 같은 걸 살에 콕 찔러서 표시하던 관습에서 유래했다는 거죠. 바로 이런 디테일, 이런 섬세한 처리 방식에서부터 그냥 날생선회가 아닌 일본의 사시미가 시작된 겁니다. 자, 사시미의 진짜 매력을 알려면 당연히 그 재료인 생선부터 제대로 알아봐야겠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붉은살 생선, 흰살 생선. 이 둘은 그냥 색깔만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 색깔 속에 아주 재미있는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걸 한번 파헤쳐 보죠. 이거 아주 쉽게 비유해드릴게요. 흰살 생선, 일본어로 시로미라고 하죠? 얘네들은 약간 해저 바다 근처에서 유유자적 움직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집순이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활동량이 적어서 살이 단단하고 쫄깃쫄깃한 거죠. 맛도 아주 담백하고요. 반면에 붉은살 생선, 아카미는요, 쉬지 않고 넓은 바다를 헤엄쳐 다니는 파워 여행가 스타일이에요. 에너지가 넘치죠. 끊임없이 움직이니까 지방이 풍부해서 살이 엄청 부드럽고 맛과 향도 아주 진해요. 결국 살아온 환경이 그대로 맛이 되는 거죠. 재밌지 않나요? 아니, 그럼 대체 왜 색깔이 이렇게 다른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미오글로빈이라는 단백질에 숨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근육의 산소를 저장하는 창고 같은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아까 그 여행가처럼 활동량이 어마어마한 생선은 산소가 엄청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미오글로빈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게 많으면 살이 붉게 보이는 겁니다. 정말 간단한 과학 원리죠. 자, 여기 사진을 한번 보세요. 왼쪽에 있는 게 돔인데 대표적인 집순이, 흰살 생선답게 살이 정말 뽀얗죠? 미오글로빈이 적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오른쪽 참치를 보세요. 대양을 쉬지 않고 헤엄쳐 다니는 여행가답게 미오글로빈이 꽉 차서 살이 아주 선명한 붉은색을 띠고 있죠. 와, 색깔 차이가 정말 한눈에 보이죠? 자,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연어 있잖아요. 연어는 붉은 살일까요? 흰 살일까요? 색깔만 보면 당연히 붉은 살이라고 외치시겠죠? 땡, 틀렸습니다. 놀랍게도 연어는 과학적으로 흰살 생선으로 분류돼요. 아니, 그럼 이 예쁜 분홍빛은 뭐냐고요? 이건 미오글로빈 때문이 아니라 연어가 즐겨 먹는 크릴새우 같은 갑각류에 들어있는 아스타잔틴이라는 붉은 색소 때문입니다. 먹는 게 곧 색깔이 된 거죠. 정말 신기하죠? 자, 지금까지 생선 자체에 대해 알아봤다면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일본이 어떻게 이 사시미를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로 만들어냈는지 그 핵심 비결을 알아볼 시간이에요. 그 모든 것은 바로 칼끝에서 시작됩니다. 그냥 쓱쓱 써는 것 같아도 사시미를 써는 전통적인 칼질 방법만 해도 대표적인 게 무려 7가지가 넘는다고 해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생선의 특징에 따라 칼질이 어떻게 확 달라지는지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2가지 방법을 통해 그 정교한 기술의 세계를 살짝 한번 엿보도록 하죠. 자, 왼쪽 사진 좀 보세요. 이게 바로 우스즈쿨이라는 방식인데요. 보고처럼 아주 쫄깃한 흰살 생선을 속이 비칠 정도로 거의 종이처럼 얇게 써는 기술이에요. 이렇게 해야 그 쫄깃한 식감이 극대화되거든요. 반면에 오른쪽은 히라즈쿠리 방식이에요. 참치처럼 부드럽고 지방이 많은 붉은살 생선은 이렇게 두툼하게 썰어서 입안 가득 그 풍부한 맛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보세요. 생선의 개성에 맞춰 칼질을 달리하는 것. 이게 바로 사시미가 예술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잘 써놓은 게 끝이 아니에요. 이건 이야기의 딱 절반일 뿐입니다. 어떻게 잘랐느냐만큼이나 그걸 어떻게 접시에 담아내느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산스이모리라는 플레이팅 기법이 있는데요. 이건 접시 위에 말 그대로 한 폭의 산수화를 그리는 거예요. 얇게 썬 생선을 겹쳐서 흐르는 물결을 만들고 곁들임 채소들로 푸른 산과 나무를 표현하는 거죠. 입으로 맛보기 전에 먼저 눈으로 이 예술 작품을 감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쯤 되면 사시미는 그냥 음식이 아니라 완벽한 시각적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이론 공부는 이쯤 하고 실전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에 사시미 드시러 갈 때, 이 사람 뭘 좀 아는데? 소리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을 순식간에 전문가로 만들어줄 꿀팁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사시미를 진짜 제대로 즐기시려면 먹는 순서가 정말 중요해요. 이건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시작은 맛이 가장 섬세하고 담백한 흰살 생선부터 입맛을 딱 돋우는 거죠. 그 다음에 쫄깃한 식감의 조개류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고등어처럼 기름기가 살짝 도는 등푸른 생선을 맛보는 겁니다. 그리고 대망의 피날레는 바로 맛과 향이 가장 진하고 강렬한 참치 같은 붉은살 생선으로 화려하게 딱 마무리하는 거죠. 왜 이렇게 먹냐고요? 이렇게 해야 맛이 약한 것부터 강한 것 순으로 각각의 맛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전부 제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시미 옆에 같이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무채라든지 깻잎처럼 생긴 잎이라든지. 그거 그냥 장식이라고 생각하고 안 드시는 분들 많죠? 절대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와사비는 사실 옛날에는 살균 효과 때문에 꼭 같이 먹었던 거고요. 가늘게 채 썬 무, 이걸 치마라고 하는데 이건 다음 생선을 먹기 전에 입안을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시소 잎은 그 특유의 상쾌한 향으로 풍미를 확 살려주죠. 정말 어느 것 하나 의미 없는 게 없답니다. 자, 어떠셨나요? 이제 여러분 앞에 놓인 사시미 한 접시가 그냥 평범한 음식으로 보이진 않을 거예요. 그쵸? 그 안에는 수천 년의 역사, 바다의 과학, 그리고 장인의 혼이 담긴 예술, 한편의 거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니까요. 이제 여러분이 마주할 다음 사시미 한 접시는 과연 여러분에게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게 될까요?